자, 안녕하십니까? 여름입니다. 제가 여름으로 입고 왔죠? 자, 여름이에요. 자, 여름입니다. 바캉스의 계절입니다. 오늘이 거의 무슨 날이냐면요. 고3들은 오늘이 마지막 고3 방학입니다. 거의 오늘이 많이 방학하고요. 이번 주에 방학 거의 다 했습니다. 맞죠? 고3이죠? 마지막 방학이 마지막. 이제 너에겐 방학은 없어. 맞아요, 맞아요. 겨울방학은 없는 거예요. 수능 끝나면 무슨 겨울방학이에요? 수능 끝나면 겨울방학이에요? 수능 끝나면 그냥 놀아요, 그냥. 방학의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방학이에요, 여름방학은. 근데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거, 오늘 얘기하고 싶은 TCC는 여름방학부터 이번 여름이 마지막인데 8월 말까지 9월 1일이 뭐예요? 모평날이에요, 그치? 9월 모평입니다. 이 고3 학생들 이 여름방학 때부터 8월 말까지 재수생도 다 똑같아요. 이때까지 무엇을 할 것이냐 라는 걸 정확하게 딱 3가지만 3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질문이 정말 많아요, 애들이. 여름방학에 뭘 해야 돼요? 그리고 갑자기 요즘에 그 이투스가, 그러니까 제가 Q&A가 요즘 Q&A 밀려 살리거든요. 오늘 아침에 7시 반에 와서 20개 달았어요. 푹 달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10개 정도가 뭐 해야 되죠? 그리고 무슨 강의 들어야 되죠? 거의 그런 질문이에요. 자, 보시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수준별로 달라요. 예를 들어서 1, 2등급 애들과 3, 4등급 애들과 그 밑에 애들은 당연히 공부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우선 공통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여름방학입니다. 무조건 여름방학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더워요. 알았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실내에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맞아, 안 맞아? 무조건 시원한 에어컨. 그렇죠? 에어컨이 있는 실내를 찾아가라. 이게 전제예요. 제가 에어컨이 되게 소중한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에어컨 끄면 수능이라고요. 맞죠? 에어컨 끄면 수능입니다. 에어컨이 켜져 있는 거를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에어컨 끝낼 때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골든타임이에요. 무엇을 하셔야 되냐? 첫 번째. 국어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이 여름방학 동안 이런 특강이 많대요. 여름방학 3주간 하루에 한 회씩 실전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20회 모의고사 완성반. 그러니까 매일 모의고사만 보는 거야. 실전 모의고사. 좋을까요? 아니요. 물론 극 1등급 애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알았지? 하지만 개념이 정확하게 안 잡혀있고 내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면서 시점 모의고사만 푼다? 그거는 진짜로 쥐약이에요. 알았지? 자,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조건 뭐냐면 총정리예요. 자, 총정리라는 것은 문학 개념도 총정리해야 되고 문법 개념도 총정리해야 되고 한 번은 다 돌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감정이입 하면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어저께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런 질문이 왔어요. 물론 괜찮은 질문이에요. 달도 없는 밤. 역설이죠. OX? 이렇게 나오죠. OX야. 달도 없는 밤. 역설. OX. 오, 손 들어봐. 개념이 정확하게 안 잡혀 있다는 거예요. 손 들려고 했지 너. X예요. 알았지? 자, 달도 없는 밤. 여기 뭐라냐? 별도, 약도, 달도 없는 밤. 뭐 이렇게 나왔어요. 약도, 달도 없는 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게 역설이라고요? 표면상 모순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달도 없는 밤 뭐야? 달이 안 보이는 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나한테 꼭 얘기해요. 달이 없는 밤은 있을 수 없잖아요. 뭐. 달도 없는 밤. 비읍이에요, 알았죠? 진짜 맞으면 지적질한 거야 지금? 자, 달도 없는 밤인데 달도 없는 밤인데요. 언제부터 그렇게 나팔신법을 지켰다고? 봐봐. 달도 없는 밤인데 이게 달도 없는 밤이 역설이 아니라고. 왜냐면 표면적으로 모순이 아니라고요. 달이 안 보이는 밤 이렇게 되니까. 근데 봐봐, 이런 거야. 이기는 것은 지는 것이다. 이런 게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역설이 어떻게 수능에서 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역설은 모순이야. 달도 없는 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역설이야. 그럼 이거 해볼까? 야,
내 마음은 호수다. 자, 친구, 역설이 아니야. 왜 아니에요? 이건 비유죠. 이렇게 말하려고 했죠. 내 마음은 호수다. 맞아요? 역설? 왜 아니에요? 모순이잖아. 모순인데. 모순이 뭔 뜻인지 모르는 거지. 모순은 뭐야?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기는 것과 지는 것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거지. 그치? 그럼 내 마음으로서는 뭐야? 호수로 그냥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념, 그 다음, 예를 들어서, 독해법, 시는 어떻게 읽어야 되지? 소설은 어떻게 읽어야 되지? 수필은 어떻게 읽어야 되지? 비문학은 어떻게 읽어야지? 화법은 어떻게 지문을 읽어야지가 나와야 된다고요. 자기만의 방법이 완벽하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강의 다 들었을 것이고 뭐 제 강의 들었을 거고 다른 선생님 강의 다 들었을 건데 독해법이 있고 딱 시험장에 딱 들어가면 그 방식대로 문제가 풀려야 돼요. 근데 그게 전혀 없어요. 딱 볼 때마다 당황하고. 화법이 딱 나오면 뭐부터 가야 돼요? 화법에 뭐부터 찾아야 된다? 이게 뭐야? 토론인지 토인지 이것부터 파악해야 된다. 토의가 나오면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문제점과 해결책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 나왔어? 머릿속에? 이게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뭐야? 이거 답 어딨지? 근거 어딨지? 이것만 생각하지. 그 다음 문풀 방법까지 완벽하게 총정리를 한번 하셔야 돼요. 이때 빼놓고는 없어 이제. 알았죠? 이게 돼야지. 이 총정리가 돼야지 뭐가 돼요? 이걸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기출을 분석할 수 있지. 그쵸? 생각해봐. 기출문제는 가장 좋은 문제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나한테 꼭 또 질문하죠. 선생님 제가 삼수입니다. 기출에 안 풀어본 게 없어요. 94년 수능부터 다 풀어봤습니다. 라고 했다고 쳐봅시다. 푸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하는 거라고? 분석하는 거라고요. 그럼 애들이 오해해요. 분석하면 근거를 다 찾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근거 찾기가 분석이에요? 아니라고요. 뭐가 분석이에요? 내가 기출이 분석하면서 내가 부족한 것이 뭐냐? 약점이 뭐냐? 그리고 내가 틀린 이유가 뭐냐? 이 문제에 대한 출제자의 의도가 뭐냐를 분석하는 게 기출 분석이죠. 근데 애들은 근거 찾기. 그리고 맨날 질문하는 것은 이거는 왜 답이 안 되나요? 이거는 왜 답이 되나요? 이게 아니라고. 내가 이 선지를 헷갈린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라고. 그럼 이 선지를 헷갈렸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해야지. 똑같아. 수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만약에 문제를 풀었어. 만약 기하 벡터를 풀었다고 쳐봐. 그럼 어떤 과정까지 나왔어요. 근데 내가 결론은 뭐야? 틀렸어. 틀려갖고 선생님한테 맨날 가갖고 뭐라고 해? 풀어주세요. 죽여버린다. 뭘 풀어줘? 수능 시험장에서 풀어주는 사람 없어요. 그럼 풀어주면 선생님 막 풀어줘. 우와 잘 푼다. 그리고 끝나요? 이건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선생님 제가 여기까지는 과정이 맞게 나왔는데요. 이 다음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을 해야 되나요? 어떤 문제풀이 방식을 갖고 와야 되나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 문제의 개념 방식을 해봐라 라고 가면 다시 집에 가서 풀어봐야죠. 이래야지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거지. 근데 수업 들을 때 애들이 거의 다 뭐냐면 문제 푸는 거 쭉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내가 푼 것과 저 사람 푼 것의 차이점이 뭔지 생각해보고 내가 저 사람처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해야지. 그게 기출분석과 똑같다고요. 아셨죠? 무슨 말인지. 그럼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분명히 여기 기출분석하는 사람 많을 거야. 여기 TCC 모르는 학생들도. 근데 거의 다 근거 찾기만 중심으로 간다고. 그걸 모르면 해설지 보고. 해설지 보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뭐야? 다시 반달치고. 똑같은 문제를 1년 후에 또 풀잖아. 또 틀려요. 그럼 왜 틀리는 걸까? 내가 틀린 이유를 분석하지 않았으니까. 거기는 해결책이 전혀 없으니까. 다시 기출 보면서 이런 지문이 나오면 내가 어떤 시스템을 갖고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 것인지, 그리고 내가 이유가 뭔지, 내 약점이 뭔지를 분석하세요. 그럼 세 번째. 자, 실전 모의고사 아니야 아직. 실전 모의고사는 10월부터 해도 충분해. 10월부터 많이 풀 수 있는 시간 많아요. 알았지? 자, 뭐 해야 될까요? 끝내셔야 돼요 솔직히. 9월 모평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수능 완성까지예요. 그럼 수특과 수능 완성에 있는
문학 작품이 정확하게 기억나야 된다고요. 제가 어저께 얘기했네요. 여기서 너 하나만의 시간 시작. 김일병 상사가 어디 있어? 주대위지. 맞죠? 현중이가 나왔는데 세 명이 나고되다가 현중이가 먼저 도망가고 여기까지 나와야 된다고. 나와요?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근데 이게 개 짖는 소리 나오고 개 소리의 특징은 뭐냐? 맞죠?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쵸? 다시 세 가지입니다. 뭐 한다? 총정리, 규칙 분석, EBS. 이 세 가지가 완성돼야 돼요. 어디까지? 마지막 골든타임 여름방학부터 8월 말까지. 그래야지 9월 모평을 풀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돼 있고 이것도 안 돼 있고 EBS 수능 특강도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거의 빈 상태예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총정리하면서 기출 분석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EBS는 어쩔 수 없이 뭐야? 9월 이후에 강사들의 해준 뭐 압축 강의 이런 걸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순서대로 이번 여름 에어컨이 켜져 있는 실내에서 모든 걸 다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9월 모평을 풀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이번 여름에 꼭 해야 될 게 뭐 있을까요? 고3들은 무조건 뭐 해야 될까요? 자소서 다 끝내놓으세요. 알았죠? 고3들 분명히 경험해 봤을 거야. 재수생들 여기는 다. 9월부터 자소서 쓴다고 지랄해갖고 공부 하나도 못하고 애들이 교실에 없어요. 다 컴퓨터실에 가 있어요. 수업 시간에. 알았죠? 자소서는 미리 다 끝내놓는 겁니다. 수시 준비도. 됐죠? 그럼 한 가지 더. 아직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벌써 뭐가 나올까요? 저는요 2과목만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제부터. 저는 어차피 수학은 안 되기 때문에 국어 영어에 집중하고 논술까지 해갖고 하겠습니다. 이런 애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야. 아직까지 아니야. 알았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간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작년에 고3이 그런 애 많았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어요. 알았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셨죠? 아직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잡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잘 보내시면 분명히 내년 여름에는 해외로, 알았죠? 제주도 이런 데로 놀러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여름 잘 보냅시다. 다음 TCG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